네, 김수환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KT를 다니시다 퇴직하셨는데 퇴직 후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예, 저는 이제 퇴직하고 제가 후반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남다른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청소년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이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사고와 행동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을 잘하고 있어야 미래에 이제 훌륭한 우리나라 인재들이 또 나타나서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게 제 꿈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퇴직하고 나서 제가 평상시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많이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고자 이제 제가 다른 자회사나 다른 회사에 가지 않고 주로 법망위 활동이나 청소년 인성 지도에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럼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활동에서 하시면서 보람을 느낀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범죄예방위원들은 굉장히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아이들한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범죄를 일으켜가지고 경찰에 기소돼서 검찰에 넘으면 이 아이들은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자를 해가지고 전과자 간두기 위해서 선도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 역할을 이제 우리 범죄예방위원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아이들을 맡으면서 정말 이 아이가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함께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그 아이에게 항상 꿈을 주는 그런 이제 그 지도를 해왔는데, 제가 맡고 있던 한 중에서 정말 가정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 다음에 절도죄로 이렇게 기소됐었는데, 그 아이가 지금은 정말 저하고 같이 잘 만나고 대화하고 이래서 정말 아버지도 새롭게 거듭나고 이 아이도 거듭나가지고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아이에 대한 꿈이 대학에 진학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보람을 느끼고, 특히 정말 그 아빠도 얘를 호적에서 파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내놓는 아이들이 실제 우리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 마음을 털어놓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엔 아빠를 이해해야 되고 결국엔 또 아빠도 또 같이 면담을 하다 보면 아이한테 사과를 하고 그래서 아주 좋아지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좋아질 때마다 저는 제가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행 청소년들을 다루다 보면은 네.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텐데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보람을 찾았겠습니다. 예. 네, 아주 좋은 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 범죄예방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그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건의사항 같은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가 청소년들이 잘못하고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인성교육이 잘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그 인성교육을 과연 누가 시킬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 아이들을 갖다 데려다가 뭐 교육시킬 수 있는 대안학교라든가 또 예방센터, 비행센터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우리가 아이들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인성이 변화되고 바른 아이를 찾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아이가 교육에서 정말 나는 잘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은 실제 내가 집에 와보면 집 환경이 그렇지 않고 또 주변 환경이 아니면 또 젖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연대까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공부하면 가정이 우선 잘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정 문제도 분명히 지도하면서 같이 하는데, 자 가정에서 부모가 모범적인 삶을 보여야 되고 아이한테 따뜻하게 대해주는 대화가 통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정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보면 입시 위주에서 학생들이 정말 좋은 학교 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아이들이 많이 갈등을 겪고 또 그게 폭력으로 변하는 거 많거든요. 근데 인성교육이라는 건 저는 그렇습니다.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전 계층이 다 인성교육을 받아야 된다.
매일 아빠 엄마가 싸우고 매일 이혼하자고 하는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느냐 이거죠. 그래서 물론 5살까지 아이들이 바른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가 다 역할을 하겠지만 그 이후로는 아이들한테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효와 예를 가르쳐서 인성을 바르게 하고 또 청소년한테는 우리 역사나 또 역사적이나 철학 쪽에서 인물들을 해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런 범위를 대해서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며 이런 쪽에서 청년들의 인성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장년들한테는 내가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이냐 어떤 걸 물려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다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잘해야 되고 정부에서는 이런 데 정책을 더 깊이 헤아려줘가지고 다 모든 계층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권유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봉사, 그 자원봉사 형태의 일을 하시는데 네. 이렇게 하시면 집에서는 뭐라고 안 하시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가 오면 시간과 어떤 물질적인 문제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 아내도 역시 베푸는 쪽에 그런 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지만 이 자원봉사 하다 보면 이제 상당히 그런 게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 해보면은 정말 받는 기쁨보다 베푸는 기쁨 이게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자기의 그 사명감과 목적의식이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르는 문제 또 주변에서 이르는 문제는 좀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잘 자라고 잘 또 가정을 이런 쪽에 더 깊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좀 묻혀간다고 볼까요? 네, 예, 그렇게. 네. 그 주위에서 알아지도 않는 일을 앞으로도 이 활동을 계속 하실 건가요? 예, 저는 제가 후반기 삶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청소년의 꿈과 비전을 어르신의 감사와 소망을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속 도전하면서 그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건강한 아이들이 저는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제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청소년인데 꿈을 가진 아이들한테는 제가 항상 주머니에 한국은행에서 신권 1,000원짜리를 바꿔가지고 좋은 꿈이 있으면 제가 그걸 둡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그 아이한테 도전한다 시키죠. 그 꿈을 이루어서 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잘한다면 또 2,000원도 3,000원 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가고 있고 이제 한 가지는 우리 어른들이 다 누구나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죽을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절망이고 제가 답답하고 괴롭거든요. 그러나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아름다운 마무리하면 그까지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에게도 소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새로운 그 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버대학에 제가 이제 색소폰도 연주해주고 같이 노래도 불러가면서 어른들한테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강의도 하는데 어른들이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유서를 쓰고 뭐 준비한다고 뭐 옛날에는 이상 생겼지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사전에 우리 지시서든가 이런 걸 미리미리 남겨놓은 게 내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인식시키니까 많이 호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청소년과 청소년의 꿈과 어르신들의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네, 김 교수님 오늘 감사하고요. 네. 좋은 뜻 펼치시기 Stupid